무려 34년 11개월. 이 긴 세월을 대한민국은 일제의 억압 속에 살았던 암흑 같았던 시간.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의 만행 속에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그 시절.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가슴속 광복이란 희망을 찾고 있었습니다. 광복이란 희망을 찾기 위해 싸워온 수많은 대한민국의 독립투사들. 이 많은 이들의 외침 속에 우리는 오늘 한 사람을 만나보려 합니다. 26. 독립을 위해 꽃다운 청춘을 바친 박재혁 의사. 그가 바라고자 했던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내 뜻을 다 이루었으니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선생께서 옥중에 남기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 27.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조국 독립을 위해 한 몸을 바쳤던 박재혁 의사. 얼수부산, 오늘은 박재혁 의사의 행적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내노라 하는 국내 탑 배우들이 열연한 한 영화가 요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700만 이상의 관객을 울린 이 영화의 내용은 바로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의 이야기. 진짜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영화가 더욱 주목을 받은 이유, 바로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제 인물들, 독립투사들의 삶이 투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살아서 돌아갑니다. 박재혁 선생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해 부산 연극제에서 공연된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 이제 여러 독립민족 운동가들 있잖아요. 있는데 사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뭐 박차정, 김원봉 여러분들 계시지만은 이 박재혁 의사가 좀 제일 역사적으로 조명이 좀 별로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힘은 없지만은 연극이라도 그 연극이란 무대를 통해서 한번 관객들한테 이 정말 불꽃처럼 살다 간 박재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분의 독립운동 했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 인간 박재기를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해서 출발해야 됩니다. 연극에 이어 다시 뮤지컬로 재탄생하는 박재혁 의사의 이야기. 연극에선 무엇보다 선생의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20대 중반을 조금 넘은 청년이, 그것도 홀어머니와 여동생이 있는데 감옥에서 곡기를 끊어서 죽게 되었을 때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과연 그분은 그렇게 엄마와 여동생을 놔놓고 갈 정도에 그렇게 절박했을까? 조금 성숙하시지 않으셨나.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 말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런 계획을 차근차근 쌓아 나가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이제 중국까지 넘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보면은 그분이 했던 역사적 그 독립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최대한 이제 제가 어떤 캐릭터에 맞춰서 들어가는 배역이 아니고 그냥 연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진실되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극에서도 표현되었듯 박재혁 의사는 일제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독립에 대한 의지를 절대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박재익 의사가 이제 그 감옥에서 이제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자천동 공동묘지에 그 안매장을 당했어요. 그 당시 이제 일본 애들은 그 우리 부산 시민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입관할 때도 그 남자 2명, 여자 2명 이렇게 제한도 하고 아주 악랄하게 했죠. 거기서 이제 많이 묻혀 계시는 우리 억울했던 우리 민족의 그 영혼들이 이제 그 깨어나는 거죠. 배우들이 전하는 이 몸짓은 당시 혼돈과 억압 속에서 살다간 26 청년 박재익 의사의 심리를 표현했다 하는데요. 붉은 것은 이제 피를 또 상징하는 거고, 그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또 추악한 면, 악마 같은 그런 본성들도 보여주려고 했고, 여러 가지 이제 고문의 어떤 그런 잔인함, 악랄함을 이제 그렇게 형성한 거죠. 결국 박재익 의사는 조국의 독립을 이루지 못한 채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극에서는 선생의 마지막 순간을 그 어떤 장면보다 아름답게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20대 중반에 그 어린 곧 뛰고 있는 청년이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나라를 위해서 죽었을 때 그분인들 편안히 눈을 감았을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 부분이 또 이렇게 그럼 나라도 연극을 만들어서 영혼을 좀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그런 영혼을 좀 달래고 좀 굿 형식으로 좀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있으니까 좀 편안히 눈도 감고 하시라고 좀 연극은 좀 그렇게 풀었죠. 일단 목표가 박재혁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르니까 모여서 사람들 인식에 박재혁이 저런 사람도 있었구나라는 게 많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극심한 일제의 수탈 속에서 독립투사가 되기로 결심한 박재혁 선생. 그 누구보다도 조국을 위해 가감하게 싸웠던 그의 열정은 독립을 위한 희생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항일 독립투쟁사의 한 획을 그었던 부산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입니다.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배출한 개성고등학교. 이곳은 박재혁 선생이 독립에 대한 꿈을 키운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개성고등학교는 1895년 5월 22일 날 설립된 한강 이남 최초의 민족을 위하여 민족 학생들만 입학하는 학교였습니다. 따라서 일본인들 교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분들 밑에서 수업을 받는 우리 학생들은 항상 그 일본인 교사들이 자기들 우월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했고 은연중에 핍박을 하고 하는 가운데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어서 일본을 이기는 나라가 돼야 되겠다. 또 조국을 되찾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민족 의식도 빨리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산 상고나 동래고등학교 출신들의 항일 운동가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지 않았는가 봅니다. 일제의 수탈이 가장 극심했던 그 시절, 박재익 의사는 개성고등학교 동창들과 독립운동을 구체화시키는 계획을 세웁니다. 부산뿐만 아니고 여기저기서 이런 학생운동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제 그 경찰들은 많은 그 시대적으로 감시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특히 동국 역사책 그 사건에 연루됐던 의형제를 맺은 그 이 세 분에 의해서는 거의 1급에 가까운 감시 대상자였더랬습니다. 개성고등학교에서의 이들 셋의 만남은 독립에 대한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는데요. 학창시절 선생은 최천택, 오택과 의행제를 맺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전면에 나서면서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민족운동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부산진 보통학교 다니고 하면서도 알고 있었던 친구들 사이였죠.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개성고등학교 입학함으로 해서 더욱 가까이 되면서 우리는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우리 몸 바치자. 그리하여 선생은 부산진 출신 친구들과 함께 항일운동 비밀 결사단인 구세단을 조직. 그 누구보다 독립운동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선생의 항일운동 정신을 일깨운 구세단은 과연 어떤 단체였을까요? 구세단 조직한 목적은 항일 투사들의 해외나 국내나 연락처의 어떤 역할을 하고 유사시에는 비밀 결사대로서 활동을 한다는 그런 목표 아래 구세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구세단 조직 후 1915년 선생은 독립에 대한 갈망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 상하이로 건너갔고 국외에서 항일투쟁의 뜻을 같이 한 여러 독립운동가들과 교류하면서 어열투쟁단체인 어열단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3.1운동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 조선을 어떻게 다시 또 독립운동을 통해서 이제 쟁취할 것인가라고 할 때 당시에 최대의 이제 운동 노선으로 대두하게 되는 것이 이제 어열단 활동입니다. 박재혁 의사의 대표적인 독립운동으로 기록된 부산경찰서 폭탄 투척 의거. 밀양하고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만주에 있던 이제 상해죠. 있던 김원봉의 지시에 따라서 어떤 폭탄이나 탄약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20년 5월에 발각이 되면서 일본 경찰들도 굉장히 이제 어열단 투쟁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죠. 그래서 박재혁 의사가 원래 목표했던 어떤 중앙에 조선총독부와 같은 건물의 투척이 이 자체가 애초에 이 계획이 이제 숲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궤도 수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일제 침략의 상징성을 갖는 이제 부산경찰서를 이제 폭파를 이제 하게 됩니다. 1920년 9월 14일 어열단장 김원봉의 권유로 선생은 조국 독립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는 부산경찰서 폭파를 결심하게 됩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제 당시 부산경찰서 서장이 이 하시모토 슈헤이가 이 양반의 하시모토가 이제 이 고서적에 대한 상당한 이제 조회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용을 해서 중국 이 고서적 판매상으로서 변신을 해서 이제 이 박재혁 의사가 이 접촉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점을 보면 상당히 부산경찰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라고 할까요? 어떤 정황들을 사전에 충분히 탐지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일운동 가운데서도 치밀하고 위험했던 거사로 기록된 부산경찰서 폭파 사건. 1920년 9월 14일 날 거사가 일어났을 때에 부산일보에서 발행을 한 호외신문입니다. 그래서 이 75년 만에 박재혁 의사의 생질인 김양경 씨가 집에서 찾아지 가지고 우리 학교에다가 이 제공해 준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호외까지 신문사에서 발행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다는 거죠. 예. 당시 신문에도 대서특필이 될 만큼 이 사건은 항일운동의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로 손꼽힌다 합니다. 이제는 빛바랜 기록으로만 남은 선생의 항일운동은 아직까지 후손들에게 영광스러운 기록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사실 박재혁 의사의 항일운동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알려진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의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3.1동지회. 이곳에서는 최근에서야 선생의 항일운동에 대한 기록을 하나 둘씩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후손의 이야기에 따르면 선생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한 홀어머니와 가슴 아픈 이별을 해야 했다 합니다. 그 박재혁 의사께서 참 저희들도 잘 몰랐던 분인데 그 생길 되시는 분이 저희 사무실 찾아와 가지고 사진 몇 장하고 자료를 가져와서 우리 외삼촌이 이렇게 위대한 참 일본 경찰청을 폭파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슬처럼 사라지셨는데 그분이 와서 참 하소연을 하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동참을 해서 우리 3.1동지에서 이걸 맡아서 부설 3.1동지의 부설 박재혁 의사 기념사업회라는 걸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3.1동지의 박재혁 의사 기념사업회에서는 아주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실 때 보던 못했지만 구전으로 들은 얘기로 그 생질한테 들은 얘기로는 그 3대 독자로 태어나셔가지고 그렇게 아주 애국운동을 활발히 하셨답니다. 이제 그 생질께서는 생전에 배웠기 때문에 아는데 그러다가 이제 홀 부모님이 그 아들이 이렇게 독립운동 하다가 하니까 그냥 그 아들을 기대다가 눈이 멀었어요.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머니가 실명을 하시고 뒤에는 아들을 만나도 아들인지 알지 못하고 손만 목소리만 듣고서 이렇게 알았답니다. 누구도 말리지 못하게 자기 최천딱이 오태가하고 같이 합세해서 그런 의사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 어를 생각해서라도 진짜 우리 부산의 경남의 의사가 누군지 한번 알리고 싶습니다. 바로 박재혁 의사 순국 94주년 추모식. 선생의 항일운동에 대한 업적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그의 넋을 기린 소중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이름 석자를 남기는 것보다 독립에 대한 정신을 후손에게 전하고자 했던 인물 박재혁. 이제 그의 정신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본받고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잊혀져 버릴 이름이었던 박재혁 선생처럼 우리 지역에는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름 모를 독립투사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박재혁 의사와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박재혁 의사의 그 동지들,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소순 최천택이나 오택, 그다음에 이제 김인태 이런 분들은 일제시기 신간의 부산지회에서 그대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재혁은 비록 박재혁 의사는 21년 이렇게 순국을 하셨습니다만은 죽은 것이 아니었죠. 그분의 어떤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박재혁 의사의 그 동지들한테 이제 살아서 다시 그 영혼이 왜 우리가 이 항일운동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상당한 어떤 정신적 지주로서 이 친구들한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박재혁 의사를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의 정신만은 잊지 않기 위해 선생의 생가가 있는 동구에서는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12년 의미 있는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부산에서 국립묘지에 안장된 분은 딱 두 분인 거예요. 한 분은 박차정 여사고 한 분은 박재혁 여사예요. 그러면서 박차정 여사는 이렇게 모시는 분들이 계신데 박재혁 여사는 이거 왜 그러냐? 국립묘지에 안장된 분인데 그래 보니까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 4월 달에 이거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3년 전 이곳이 바로 박재혁 의사의 거리로 지정이 된 곳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서 있는 이 거리 이름이 박재혁 의사 거리입니다. 그치? 그렇죠. 그럼 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여기는 지금 현재 이게 범일 사거리입니다. 이 범일 사거리에서 여기서 한 630m 정도 이제 가게 되면은 현대백화점 앞이 이제 거기가 끝 지점이고 여기가 시작점인데 그게 한 630m 도로 구간이 됩니다. 선생의 생가가 있는 범일동 일대 630m 구간이 되는 이 거리가 바로 박재혁 의사가 활동했던 곳이었다 합니다. 선생이 살아온 시대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박재혁 의사 거리. 그곳엔 독립을 위해 싸우다 사라져간 또 다른 항일 운동가들의 흔적 또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이제 벽화에다가 부산의 독립투사들 내려가지고 예. 이젠 좁은 골목 기퉁이에 이름 석자로 남겨진 독립운동가들의 흔적. 하지만 그들의 정신은 이 골목을 채우고도 남을 크나큰 뜻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독립운동가의 골목 해가지고 예. 이런 모습들 담아놨네요. 그렇죠. 예. 일명 독립운동가 골목. 뜻을 새기는 데는 큰 대로변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명명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런 좁은 골목에다가 이렇게 아기자기의 그림을 그려놓으면 더 이렇게 또 가슴이 와닿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내가 집안을 이끌어야 될 내가 집안을 이렇게 풍비박산으로 만들어놓고 내가 있는 이 모습을 가족한테 보이고 싶겠습니까? 전달하고 싶겠습니까? 또 가족님들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냥 미루어 짐작했을 뿐이죠. 일신의 영달보다는 조국과 민족을 생각했던 그 뜨거운 열정, 어떤 정열, 그 어떤 애국심이라고 할까요? 그걸 생각하면은 저 또한 숙연해지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강인한 독립정신으로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박재혁 의사. 비록 짧은 생이었지만 그의 애국심은 오늘날 우리 후손들에게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넋을 기리며 나라를 위한 박재혁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신진상품으로 올리는 바입니다.